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그 애니어그램 상담에 대한 것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끔씩 이제 뭐 제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뭐 이렇게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애니어그램에 대한 그 뭐 성격 분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도 있고 또 개인적인 그런 어떤 고민 주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애니어그램이 그런데 생각보다 그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뭐 짧은 경험이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애니어그램이 상담하기가 왜 어려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력 중에 또 재미난 제가 이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주 명리학을 20년 이상 그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과 1년 동안 제가 사주 컨설팅이라는 것을 같이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00명 조금 넘는 그런 고객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사주 한 분 한 분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고민도 들어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선택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방향성 같은 것을 제시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사주 명리학을 제가 1년 정도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그 사주라고 하는 이 어떤 도구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특히 자기 자신,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한 도구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애니어그램을 이제 그때 사주 명리학 상담을 하기 전에도 이미 애니어그램으로 저도 나름 200명 이상을 만나서 분석도 해드리고 상담이나 코칭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명리학 이걸 하면서 이런 어떤 풀이를 하는 분들이 정말 저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똑같은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그런 방식, 그 내용은 그 어떤 전문가 분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경험한 그 분으로부터 저도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요. 정말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사주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잖아요. 이제 사주 생년월일 시 기본적으로 이제 8글자잖아요. 태어난 해 두 글자, 그리고 월 두 글자, 일 두 글자, 시 두 글자. 그래서 사주 팔자, 8글자, 사주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8글자 속에 여러 가지 정말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음, 그런 말씀을 그때 그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이제 자주 해주셨어요. 그 내담자 찾아오시는 그 고객분들한테 사주 관련된 이 정보는 한 40% 정도 어떤 현재 삶을 반영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한 40% 정도라고 본다면 이 사주를 해석한 그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딱 들어맞을 수도 있고 또 개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잘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그 태어난 환경이 달랐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사주를 가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까지 변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주만 보고 이 사람의 삶을
어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한 40%의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대략 50명에서 100명 정도라고 해요.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주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개가 좀 이렇게 막 각양각색의 삶을 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마인드도 다르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유전된 정보들 그런 것들도 다르고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그 대처하는 방식 그 사람마다 똑같은 뭐 어려운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힘드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위기가 기회야. 나는 이 상황을 기회로 받아들여서 좀 더 도전적인 삶을 살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대인배처럼 오히려 피해를 입힌 그 상대방 운전자의 그런 안위, 건강 이런 걸 살필 정도의 여유가 있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소인배 같은 사람은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정말 그 덤탱이 씌워서 이번에 진짜 내 차 좀 바꾸자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은 상황에 다른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식 수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비춰봤을 때 사주 명리학, 사주를 풀어서 무언가 상담을 한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 사주만 놓고 풀이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이 찾아온 이분, 내담자, 이 고객분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어떤 선택에 대한 정보나 어떤 뭐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알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어찌 보면 사주 명리학을 가지고 어떤 상담이나 코칭을 할 때의 어려움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애니어그램 상담이 어렵냐? 애니어그램에도 이 의식 수준과 마찬가지 개념인 발달 수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지혜 체계도 보면 그 가장 높은 1단계부터 가장 낮은 9단계까지 불건강한 상태, 불건강한 범위, 평균 범위, 건강한 범위 이런 식으로 발달 수준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같은 예를 들어 4번 유형일지라도 불건강한 범위에 있는 4번과 평균 범위에 있는 4번은 그 삶의 모습, 어떤 행동하는 이 행동 방식이 매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수준이 있는지 그리고 이 4번이라는 자신의 그 성격 유형을 갖고 지금까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알지 못한 채 그냥 4번에 대한 설명만 하고 끝낸다면 그거는 정말 어렵지가 않죠. 마치 그냥 사주 설명하는 거죠. 이런 생년월일시 이런 정보로 당신이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당신은 뭐 이러이러한 성격이고 배우자 운은 이렇고 재물 운은 이렇고 뭐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직업적으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딱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0살 살아왔다. 40살 살아왔는데 이 사주로 살아왔는데 이제 이 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사주만 보고 설명하면 잘 맞아야 40%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60%를 채우기 위해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들어보고 말하자면 이 수준을 가늠해야 되는 거죠. 수준을 가늠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삶으로 펼쳐질지를 이제 조금 더 확률을 높여서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어그램도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상담하거나 코칭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예를 들어 4번이다. 그래서 4번은 뭐 특별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남들과 비교, 시기 질투 이런 게 심하다. 내적인 어떤 갈등이 있고 집착은 이렇고 회피는 이렇고 방어 기제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설명만 하는 건 쉬워요. 그건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찾아보면 데이터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한테 적용하려니까 어렵죠. 내담자에게 적용을 하려니까 어렵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결국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봤고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이 내담자만의 빅데이터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내담자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알게 되고 그 수준을 알아야만 그래야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위한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조금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밑바닥부터 갑자기 정말 개천에서 용나듯이 이렇게 한 방에 점프를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잘 변하지 않고 잘 바뀌지 않고 그런 걸 우리가 잘 아는데 갑자기 상담 한두 번 받았다고 어떤 삶이 변하겠냐는 거예요. 생각은 잠깐 바뀔 수 있겠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니어그램 상담이라는 것도 참 어렵죠. 그래서 그냥 설문지를 통해서 당신은 어떠어떠한 유형이다라고 설명하는 것까지가 어찌 보면 참 심플하고 설명해주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편안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상담이나 코칭 영역까지 이걸 끌고 온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머리가 아파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하게 되죠. 재밌는 건요. 내담자분들이 어떤 상담자를 찾아갈 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상담자를 이제 대개가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뭐 예를 든다면 제가 만약에 생각이 너무 많고 결정을 잘 못하고 실행력이 약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딱딱 알려주는 말하자면 8유형의 상담자를 찾아가면 속이 시원한 거죠.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렇게 하세요. 탁탁 알려주니까요. 또 반대로 정말 늘 그냥 자기만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 뜻대로만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 상처도 많이 주었고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런 것에 깨달은 예를 들어 8번에 그런 사업가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조곤조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오히려 5번 상담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엔 좀 답답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하는 그 방식에 매료가 돼서 오히려 이 사람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정말 상담자 내담자의 그런 일종의 케미 이런 어떤 화학적인 반응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담자 입장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해요.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경제적인 수단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도구라는 그 측면이 너무 강해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제목은 애니어그램 상담이 어려운 이유 뭐 이렇게 제목은 잡았는데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설문지의 결과만 가지고 그 설문지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뭔가 삶의 변화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애니어그램을 어떤 도구로 이제 활용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걸 가이드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 상대방이 내담자나 고객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좀 더 효과적인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도 뭐 지금도 제가 엄청 애니어그램을 잘 알고 상담이나 코칭을 뭐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좀 더 그런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 수준이었죠. 그냥 뭐 탁 보면 탁탁탁 뭐가 나오고 다 알고 설명도 그냥 정말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촥 하고 막 이제 그랬던 부끄러웠던 시절도 있는데요. 지금도 뭐 늘 부끄럽고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뭔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어떤 제 생각을 몇 마디 나누는 것이 과연 저를 찾아온 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애니어그램 상담이 어려운 이유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온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